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구독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심 OT 영상 혹시 보고 오셨을까요? 네,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듣고 오시긴 했죠. 네,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은 제가 얼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좀 차분하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야 되니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빠르게 속도 내서 본론에만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굴을 보여야 되면은 제가 또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도 하고 또 신경도 쓰고 그래야 돼서 그 시간조차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촬영을 쭉쭉쭉, 양이 많다 보니까 진행하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괜찮죠? 만약에 아니다, 네 얼굴을 보여야 내가 집중을 더 잘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것도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은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세요. 촬영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네, 자, 그러면 보죠. 주어의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훅 하고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볼 거예요.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주어의 여러 형태, 목적어의 여러 형태, 보호의 여러 형태,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게 연상이 되죠? 그렇죠. 영어는 한국말처럼 조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리를 미리 설정해 둬야 된다. 즉, 틀을 짜둬야 되고, 그 틀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게 틀인 거잖아요. 그죠? 네. 1형식은 주어 동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에 그리고 주격 보호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입 밖으로 와다다닥 튀어나오지만, 그 문제점은 뭐냐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감목 지목, 주어 동사 목적어 부정, 이렇게 하지만 그 형식이 결국 그렇게 딱 틀을 짜 놓는 이유가, 이 형식은 이런 정보를 준다, 그리고 이 형식은, 즉 이 틀은 이런 정보를 줄 때 우리가 채택한다, 요렇게 생겨먹은 틀은 우리가 이런 정보를 줄 때 채택해서 활용한다. 즉 어떤 정보를 주냐, 그 형식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2040 모여라, 그리고 또 4060 모여라에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2040 모여라 또는 4060 모여라를 완강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장들을 봤을 때 문장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처음은 뭐든 어렵습니다. 네, 처음은 뭐든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서 한글로 써 놓으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우리가 단어 공부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미리미리 단어는 다 찾아 놓도록 하고, 구조를 잡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나중에 추후라도 외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단어가 될 때까지 저는 막연하게 또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는 계속 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매일매일 외우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찾으세요. 그냥. 네. 저랑 바로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단어가 안 되면 외우면 해결이 된다. 자.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잡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목적어를 봤을 때 유닛 1부터 유닛 3까지는 문장의 형식에 주어 자리와 그다음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예문들이 쭉쭉쭉 보는 거고, 그다음 형용사적 수식의 표현, 이거 뭐예요? 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명사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명사가 들어가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명사 앞, 명사 뒤, 2형식의 주격 보호,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붙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붙을 때 어떤 꼴로 붙냐, 그리고 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대체 뭐냐, 자, 이러한 형태만 우리가 집중해 보자. 이게 이 수업의 취지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해석을 잘한다라는 거는 문법의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고, 문법의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고,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다 돼요? 아니죠. 단어 모르는데 뭐 구조만 뭐 내가 안다고 해서 돼요? 아니죠. 문법을 못하는데 뭐 해석만 잘한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정확성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에서 헷갈리고 엉뚱한 답을 고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독해를 잘한다라는 거는 문법에 대한 기초적 상식도 있고, 그래서 구조를 볼 줄 알고, 구조를 볼 줄 아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지 구별할 줄 알고, 구별이 가능하니까 해석이 가능하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책은 단어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뭐다? 이 책은 구조를 볼 줄 알게 하고 해석을 도와주는 책이죠. 네, OT 꼭 보셨죠? 빠르고 정확하게 최소한을 읽고 정답으로 가게끔 훈련을 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미리미리 다 찾아 놓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설명이 좀 있었고, 그럼 오늘 첫날이니까 저 무리하지 않아요.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유닛 1을 딱 보니까 주어의 형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주어의 형태는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죠. 동명사라고 했을 때 주어 자리의 동명사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되는 결정적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단수동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안내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명사구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whether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구로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그 명사절의 접속사 5개가 뿅 하고 떠올라야 되고, 뭐 그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문법 포인트를 상기시켜주며 덩어리를 찾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닛 1의 챌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문장들을 다 이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쭉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주어에 이렇게 생겨먹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또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저하고 훈련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챌린지라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리딩 컴프레hension을 풀게 되는데, 리딩 컴프레hension 같은 경우는 도입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유형별로 이제 그 유형에 집중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활영어에 2025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이죠. 네, 이렇게 문제 4개를 풀면서 앞에서 우리가 훈련했던 것들을 실전 문제에 한번 실전 유사 문제라고 할게요. 저희가 개발한 문제니까 그 문제에 도입을 해보면서 네,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주어 자리 동명사가 들어가죠.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는 일반 명사, 명사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에는 5개의 접속사, that, 의문사, if, whether, 관계대명사, what, 복간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봤을 때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봐야 되냐?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해석을 해보시고, 자,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네,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문법적 포인트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막 단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인대요, 글쎄. 그리고 얘는 따로 논대요. 그리고 또 저 뒤에서는 얘랑 쟤랑 여기까지가 다 하나로 묶인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이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묶인다는 거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렇게 묶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지식은 문법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 문법 문제 푸는 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법을 왜 배워요?
잘 읽고 잘 듣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말하고 그러니까 듣고 말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문장의 구조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만을 잘해서는 안 되고 문법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활용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지 문법 문제만을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로직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원하는 것,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 at 어디에서 그 동물보호소에서 그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줍니다. 나에게 a sense of purpose, 뭐를 주냐면 목적 의식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죠? 네.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제는 의미의 덩어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다시 말해 문법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문장 구조를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문장 구조가 덩어리가 눈에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를 볼 줄 알아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아는 만큼 영어도 보이겠죠.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 at the animal shelter 전치사고 어디에서 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묶이게 돼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묶인 한 덩어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이런 덩어리가 눈에 들어오면 또 뭐가 눈에 들어오죠? 문장의 주어는 volunteering이야. 만약에 출제자분들이 이제 gives에 대한 수일치를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근데 이분들이 밑줄을 그으실 때 이렇게 그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가 뭐냐면요. 밑줄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수험생들이 요렇게가 하나의 뭔가 어떤 연관성이,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세트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 밑줄에 현혹되지 마라. 밑줄에 현혹되지 말고 그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시면 쉘터 오케이 단수 이러면 망하는 거죠. 만약에 shelters였으면은 give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give 근데 안 되거든요. 주어는 volunteering인 거니까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은 무조건 단수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틀린 거는 지워버리고 다시 보자면 문장의 주어는 volunteering이고 gives가 눈에 들어오죠. 네, gives가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수일치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gives가 맞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단수지. 그쵸? 근데 give가 또 그냥 give 얘가 또 특별한 애잖아요. 저희 시험의 빈출. give는 몇 형식이다? 4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뭘 가져야 된다? 간접적인 목적어를 가지고 그 다음 직접적인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눈에 딱 들어오면 아 내가 동사를 보고 몇 형식인지 정의하는 게 성공했구나. 정의하는데 성공을 했구나. 그러면 문법 문제도 기깔차게 잘 푸는 사람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어때요? 자 이렇게 volunteering의 특이사항과 그 다음에 수일치, 간목, 직목을 가지는 4형식이라는 것까지 찾아냈으면 성공인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혼자서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좀 천천히 간다 했어요. 네, 첫날이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여러분에게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건지를 좀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위한 훈련인지도 좀 정확하게 인지시켜드리고,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퍼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쭉 해석하고 그 다음 구조를 잡고 그 다음 문법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다 하셨죠? 네, 잘하셨기를 바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여러분 퍼즐을 하셔야 돼요. 개인차는 있으니까. 네, 급하게 서두르실 거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riting in a journal. journal이 일기장이에요. 직역을 하면
쓰는 것 안에 하나의 일기장 안에 쓰는 것은 자 그럼 writing in a journal 이거를 그냥 일기를 쓰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So writing in a journal은 앞으로 일기를 쓰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행위는 허락합니다. 허용합니다. 나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그리고 또 반성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윗구조와 같죠? In a journal, so writing in a journal 자체도 어때요? 전치사구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저는 이 자체를 일기 쓰는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쓰는 것 결국은 우리나라 문맥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 주어는 writing이고 그 다음에 writing 동사는 allows 몇 형식? 5형식 동사가 되죠. 미가 뭐예요? 목적어고 to organize my thought까지가 뭐죠?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또 잡아내야 되는 것은 and가 들어가죠. and가 들어가면 출제 포인트 병렬 구조. 자 그러면 allows me to organize my thought and allows me to reflect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병렬이면 누가 병렬이죠? 이것도 해석 기반이에요. 해석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네. allows me to organize, allows me to reflect. 혹시나 출제자 분들이 reflects에서 s를 이렇게 붙이면 얘랑 병렬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출제 포인트 수일치 단수가 온다. allow는 5형식 OC 자리가 투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됐다. and가 들어가면 출제 포인트 병렬 구조. 처음에 해석을 다 했기 때문에 organize와 reflect가 병렬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요런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해석은 저랑 계속 반복을 할 거잖아요. 패턴 딱 잡고 동일 패턴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동일한 패턴, 유사 패턴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해석이 후루루루루루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제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이고요. 그러면서 문장형, 영작형에서 오답률이 높은데 그때 문법 포인트를 잡아내면서 문법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어 자리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같이 봐야겠죠? 네, 보겠습니다. To become. 잠깐만. To become proficient takes dedication over an extended time to mastering new skills. 오케이. To become proficient, 되는 것, 능숙해지는 것은 takes dedication. 뭐가 필요하다?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Over an extended time. 그것도 오랜 동안, over 동안,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네, 여러분 우리 오타 좀 바꾸도록 할게요. 네, to mastering이 아니라 to master가 되어야 해서 꼭 이 부분 네, 이거 제가 정어표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요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죠. 되기 위해서, 능숙해지기 위해서, 능숙해지는 것은 takes dedication, 헌신을 요합니다. 즉,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동안, 얼마 동안, 하나의 긴 시간 동안, 뭐 하기 위해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새로운 스킬을.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 해석을 했으면은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나씩 뜯어보죠. To become proficient. 여기 to become proficien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근데 주어도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좀 더 뜯어보면 become proficient 몇 형식의 눈에 들어오냐면 이 형식의 또 주격 보호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간. 왜?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그런 문법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to become proficient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려고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To become perfect, 물론 문법 문제도 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법 문제 왜 내?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런 문법 사항을 기억을 해야, 즉 법칙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구조가 보일 텐데 그런 법칙들을 잘 외우셨나요? 그걸 테스트하려고 문법 문제를 내는 거지 문법 문제만을 위한 문법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공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정말 잘 출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to become proficient, 능숙해지는 것은 takes dedication, 헌신이 필요합니다. 즉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동안.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takes dedication, 이렇게 삼형식인 것처럼 인지를 하지만은 전 색깔 좀 바꿀게요. takes dedication을 제가 해석하는 거 한번 들으셨다면은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헌신적이어야 한다. takes dedication, 헌신을 요한다. 헌신을 취해야 한다. 어색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헌신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take라는 동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Hey, take your pill. 네, 여러분, take your pill. 아프잖아. 약 먹으라고. take a pill. 네, 먹다 하나의 알을. 여기서 먹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문맥에 맞게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take a pill. 약을 먹다예요. 네, 우리가 약을 먹다 할 때 eat a pill 안 하잖아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 알겠죠? take medication. take란 동사를 뭐뭐뭐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네, 구조 또 눈에 들어오죠. over an extended time. 이렇게 동안,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의 긴 시간 동안. 끊겨요. 뭐 하기 위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킬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도 뭐가 눈에 들어오죠? 네, 부사구가 눈에 들어오죠. 해석은 뭐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뭐가 왔다? 부사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왔다. 이제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죠.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출제 포인트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때 동명사처럼 단수 취급을 한다. 그리고 over 같은 경우는 딱히 출제 포인트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안에라고 할 때 출제 포인트로 잡히는 것은 while versus during versus for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동안에라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넘어서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봤을 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구나, 부사구나.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으면 완벽. 자, 이제 warming up 문장 2개. Let's go. 네, 잘하고 오셨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 둘, 셋, 넷, 5개 하는 거예요. 5개 문장. 네. 5개 문장을 무려 하는 거죠. 그쵸? 네. 제가 막 잡 얘기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한 촬영 타임을 보면 한 20분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실 때, 나 이 정도면은 나 무조건 하루도 안 거르고 끝까지 계속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부담 안 되는 정도의 양을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과목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영어보다는 자신이 있어. 나 영어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어는 좀 급하게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양 확 늘리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다음 워밍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To make amends for his insensitive remarks will require sincere effort and commitment to change. To make amends.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To make amends. 자, 그럼 to make amends를 한번 보겠습니다. amend가 뭐냐면 고치다요. 고치다. amend가 fix예요. fix. fix 아시죠? 네. 그래서 고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to make amends라고 하면은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무엇을 고수리를
고치는 것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amend가 고치다도 있고 그냥 고침 또는 수리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fix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것처럼.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make amends가 뭐냐? make amends. make amends라는 것은 바로잡다입니다. make amends가 뭐라고요? 바로잡다. 다시요. make amends 뭐라고요? 바로잡다. 한 번만 더요. make amends 뭐라고요? 바로잡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to make amends 고치다 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수리 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문맥상 우리가 고지고대로 해석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로잡다라는 뜻이겠죠. 바로잡는 것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insensitive는 뭘까요? sensitive는 예민한인 거고요. 근데 insensitive는 예민하지 않은인 거니까, 즉 무신경한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무신경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고요. remarks는 뭘까요? 말이에요, 말. 네, 말 또는 발언을 우리가 remark라고 하고요. will require sincere effort, 진정성 있는 노력과 그리고 commitment, 뭐가 필요하다? to 뭐죠? 네, to change. 얘는 헌신이에요, 헌신. 네, 헌신이란 뜻도 있거든요. 네, to change,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헌신, 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우선은 다시 단어만 봤으니까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To make amends for his insensitive remarks. To make amends, 바로 잡는 것은, 즉 바로 잡기 위해서는 for his insensitive remarks, 그의 무신경한 말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는 것은 will require, 요할 겁니다. 무엇을? 진정성 있는 노력과 헌신을. 무엇에 대한? 변화에 대한 to change, 바꾸려는 커미트먼트를 꾸며줘요. 바꾸려는 헌신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해석은 됐어요. 자, 이제는 뭘 한번 해볼 거냐? 구조를 한번 잡아봐야겠죠? 그쵸? 네, 저 구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ake amends for his insensitive remarks, 해석을 해보니까요. 요렇게 한 덩어리가 묶이죠? Will require sincere effort and commitment to change. 네, 이렇게 또 묶이고 요렇게 꾸며주겠구나. and가 들어가서 누구와 누구의 병렬일까요? effort와 commitment, 명사 두 개를 병렬 연결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볼게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투부정사가 들어갔다.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단수가 와야 된다. 그런데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will require, 스위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require는 주로 5형식으로 사용되는데 해당하는 문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3형식으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훨씬 간결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and로 인해 병렬 구조는 이렇게 되며, 마지막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헌신을 꾸며주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인 투부정사다. 자,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가볼까요? 꾸준히 계속 연습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조금 더 빈도수 있게 일주일에 2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안 하는 건 안 돼요. 네, 일주일에 2번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래도 빈도수를 더 늘려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몸에서 반응을 하고요. 이랬다 안 했다 했다 한동안 안 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러면은요. 결과가 운동을 우리가 한 3년은 했는데 그런데 몸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할 거면은 쭉 가야 돼. 그냥 계속 가야 돼. 알겠죠? 그래야 실력이 올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무리 없는 스케줄을 잡아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 처음에 5문장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뭐 10문장, 나중에는 유닛 하나 이런 식으로 실력이 좋아지면 속도가 붙어버리니까요.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좋으면
하나 하는데도 오래 걸리니까요. 네, 속도를 이제 막 이걸 양떼기를 많이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을 빨리 키워야 속도가 붙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속도를 낼 수는 없다. 실력이 없는데 속도 못 낸다. 실력이 있어야 속도를 낸다. 속도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네, 처음이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보죠. What to pursue in a career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one's interests and current job market.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in a career, 그것도 경력에 있어서 요합니다. 하나의 깊이 있는 이해를 of, 무엇에 대한 한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현재 직업의 시장을. 자, 현재 직업의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즉 내가 몸을 담으려고 하는 그 필드의 시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AI 때문에 어떤 특정 직종이 곧 없어질 무렵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필드로 뛰어드는 건 안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통역사를 하겠다. 네. 꼭 추천드리지 않는 영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필요 없죠. 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AI가 번역을 해주는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중간에 개입이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통번역 대학원 이런 것들도 생존을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해되세요? 네. 자, 포인트 잡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나? What to pursue in a career. 동사 requires 목적어 a deep understanding of one's interest and 계속 가네요. 잠시만요. A deep understanding of one's interests and the current job market까지 쭉 이렇게 가게 돼서 해당하는 문장 같은 경우도 몇 형식이다? 3형식이에요. 근데 반복할게요. require는 대부분 5형식으로 사용이 되나 해당하는 문장에서는 3형식으로 사용이 되었다. 네, 이게 눈에 들어야 되고요. 앞은 주어가 되고 뒤는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갈 수 있냐면 what to pursue처럼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적 용법 더하기 의문사가 하나의 명사구로 활용되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뒤는 뭐냐 도대체? 전치사다 전치사. 한 경력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한 덩어리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럼 요합니다. 뭘 요하는데요?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하죠. of 네, 무엇에 대한 하나의 깊이 있는 이해냐? 그래서 of 하면 대부분 의 이러시는데 이제 해석을 들어보면 의 있죠. 대해서도 있어요. 뭐뭐뭐 중에도 있죠.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맥락의 흐름, 논리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한 사람의 interest, 관심사와 지금의 시장, 이 job market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 and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병렬이고 어떻게 병렬이죠? one's interest and current job market까지 네, 요렇게가 병렬 연결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잡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까지 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네, 자 이번에는요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경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봐요. 네, 차분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을 해볼까요? 네, 시작할게요. Why some people remain skeptical of well-established scientific facts remains puzzling. 네, why가 왔기 때문에 의대, 의문부사. 그러면은 의대래. 의부, 네, 의문부사. 의문부사 뒤에는 웃기죠. 의대 해놓고 의문부사. 뭐죠? 네, 어쨌든 의부죠. 의문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부사는 명사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쫙 전체가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 덩어리예요. 그리고 동사는 remains가 되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remains puzzling 주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네. 감정을 나타내주는 현재 분사가 오게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y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완전한 절이 왔는지 볼까요? Some people remain skeptical of well-established scientific facts. 이렇게 제가 일부러 묶었어요. 주어고 이형식 동사고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skeptical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of부터 시작해서 fact까지는 뭐냐 해석을 해야죠. 왜 일부의 사람들이 remains 유지하는지
의심스러운 remain skeptical, 남겨져 있다, 의심스러운 상태로 남겨져 있다. Why some people remain skeptical?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냐면 무엇에 대해서 of well-established scientific facts. 잘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remains, 남겨져 있다, puzzling, 헷갈리는 상태로, 즉 남겨져 있다, puzzling, 의문인 상태로입니다. 그래서 puzzling이라는 것은 이제 헷갈리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uzzling, 헷갈리는. 두 번째, 어리둥절한, 헷갈리는, 어리둥절한, 당혹스러운, 당황한, 네, 당황을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네, 뭐 it is so puzzling 이러면은 와, 그 현상은 너무 당혹스럽다. 나를 되게 당혹스럽게 한다. 그게 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일부의 사람들이 remain skeptical, 지금 여기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이거는 한국말로 바꾼 거죠. 저는 영어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지 의심을 하는 상태로 무엇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을 하는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puzzling, 어리둥절한 상태로.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의문이다. 이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remain skeptical 이라고 우리가 아예 관용적 표현처럼 쓰는데 이게 뭐다? 회의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회의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회의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알겠죠? 회의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 자 포인트를 한번 잡을 건데 YD의 완전한 절이 왔죠? 의대 의부가 포인트로 잡혀요. 그래서 YD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서 이 형식의 완전한 절이 왔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포인트가 형용사 vs 부사가 되잖아요. 근데 주격 보호 자리는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of를 의로 해석하지 않고 논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대해서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well established도 그렇고 scientific도 그렇고 각각 다 형용사로 뒤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고 있는 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글씨가 좀 작아지죠. 네. 자, 뭘 보셔야 되냐? 주어 자리에 파란 색깔 너무나도 단어가 많지만은 결국은 이게 하나의 주어죠. 그죠? 주어. 그러면 명사절에 오게 되면 단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remains 단수 동사가 온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내셨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퍼즐링 같은 경우는요.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분사가 나오게 되면 출제 포인트가 태예요. 퍼즐링이 맞냐 퍼즐드가 맞냐인데요. 퍼즐링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주어로 오게 되면 어리둥절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y 이하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어리둥절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이 맞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네, 1번부터 4번까지 전체를 한번 여러분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여러분 잘하고 오셨죠? 저랑 1번부터 한번 볼게요. That students suffer from test anxiety. Interfering with performance is well documented. 오케이, 좋습니다. That students suffer from test anxiety. Interfering with performance is well documented. 대디아란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험의 우려로부터. 그리고 또 그렇게 시험의 우려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또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성과를
이러한 사실은입니다.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잘 잡아내셨을까요? 제가 약간 직역을 했으니까 문맥에 맞춰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험의 불안으로부터. interfering with 뭐 하며 방해를 하며 무엇을 성적을 그러니까 성과니까요. 지금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성과를 성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적에 지장을 준다라는 것, 방해한다라는 것, 무엇을 성과를 다시 말해 성적에 방해를 준다라는 것, 즉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게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볼드 색깔로 처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동사는요, is documented. 이렇게 동사입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해당하는 문장은 깔끔한 일형식이에요. 네, 자 그러면 that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Students suffer from test anxiety. interfering with performance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요. 네, 시험에 anxiety 염려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험에 염려로부터 뭐하며 결국 방해를 하며 무엇에 대해? 성적에 대해. 즉 성적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은 is well documented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형식의 깔끔한 완전한 절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interfering부터는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분사 구문입니다. 네, 분사 구문이고 test anxiety가 결국은 무엇에 방해를 주냐면 성적에 방해를 준다인 거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분사가 나오게 되면 출제 포인트는 태가 돼요. 그래서 태를 생각하셨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s well documented는 본동사니까 수시 태를 떠올려 주셨어야 됐고요. is가 맞는 이유는 문장에 대절이 왔기 때문이고 대절은 기록할 수가 없고 기록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동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기록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 시제도 현재로 가져가는 게 잘 기록이 is well documented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니까 현재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됐어요? 네. When the author will release her next installment of the fantasy series is anyone's guess.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Something is anyone's guess. 이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네,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omething is anyone's guess. 네, 요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Something is anyone's guess.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특정 사람만 추측이 가능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다. 자, 이거 하나의 표현이니까 외우시고 주어 볼드를 먼저 좀 볼까요? When the author 언제 그 작가가 will release her next installment of the fantasy series 언제 발표할지 그녀의 다음 편을 무엇의 fantasy series의 다음 편을 언제 그 작가가 발표할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lease가 뭐 출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발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출간하다, 발표하다, 발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네, 언제 출간을 할지 또는 발표할지 그녀의 다음 installment 뭐죠? 편. 그러니까 다음 편을 installment라고 합니다. 무엇의 fantasy series의 됐고요. when 일단 해석은 됐고요. 저 when을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주어 자리에 의문부사가 들어갔습니다. 의문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The author will release her next installment
of fantasy series까지가 이렇게 하나에 덜어서요. 완전한 조리, 삼형식의 완전한 조리 왔죠? 네, 그래서 의문 부사 when에 쓰이면 오류가 없어요. 만약에 뒤에 뭐 주어 내지 목적어가 없으면은 의문 대명사가 와야겠죠? 네, 그래서 의문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받고 주어 자리에 아주 긴 명사절이 왔어요. 어쨌든 명사절이 왔으니까 단수가 되는 거고 something is anyone's guess라는 표현 알려드렸으니까 네, 무리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the team will win the championship remains a topic of intense speculation among fans. 뭐 할지 말지 인지 아닌지 네, 자 그럼 뭐 할지 아닐지 그 팀이 이길지 이기지 않을지 어디에서 챔피언십에서 이길지 또는 질지는 짠짠 한 김에 네 remains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무엇의 어떤 주제냐면 강렬한 speculation 추측 강렬한 추측 네, 그래서 강렬한인데 격렬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격렬한 추측의 한 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이 형식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추측은 누구들 사이에서의 추측이냐면 팬들 사이에서의 추측인데 네. 자, 그럼 이 형식이네요. 네, 이 형식이고 remains가 이 형식 동사라는 거 알아 차려야 돼요. 자, whether 보겠습니다. whether 뒤는 완전한 절. The team will win the championship.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하나의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whether의 쓰임에 오류가 없고요. 그죠? 문맥상 말도 되고요. 네, remains a topic 여기가 출제 포인트인가 하고 봤는데 명사일 때는 오류가 있을 만한 게 없다. 자, 그리고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절이 오게 되면 무조건 단수. 그래서 remains 처리가 적절하다. 다른 색깔로 a topic of intense speculation among fans가 결국은 주격 보호자리에 들어간 명사 덩어리가 되고요. 그냥 주제다만 한 게 아니라 무엇의 주제인지 얘는 맞아요. 아주 격렬한 추측의 주제다. 자, 그런데 그 추측마저도 누구누구들 사이에서의 추측이다 라고 하며 주격 보호자리에 들어간 명사 구의 길이가 꽤 긴 편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Whatever decision the committee makes, 어떠한 결정을 committee가 만들든지 간에 위원회죠, 위원회. 네.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ject.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겁니다. 무엇에요? The future direction, 미래의 방향에. 누구의? 그 프로젝트에. 와우, 삼형식이네요. 깔끔한. 자,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나요? 주어 자리에 집중 한번 해볼까요? Whatever decision the committee makes. 이렇게 삼형식 잡아내셨어요? 삼형식 목적어. 위원회가 그 어떠한 의사 결정을 만들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주어의 목적어, 주어의 삼형식 타동의 목적어예요. whatever는 여기서 복합관계 형용사로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명사 decision을 꾸며주고 있고요.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주어, 삼형식 타동사, 목적어.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whatever는 복합관계 형, 용, 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끊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자,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명사절이 오면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데 해당하는 문장은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significantly 주제, 포인트, 형용사 versus 부사,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의 쓰임에 오류가 없고요. 목적어 자리에 A, of, B 형태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괜찮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랑 개념과 뭐 포인트, 그 다음에 워밍업까지 하나도 안 빼고 좀 꼼꼼하게 다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보시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세요. 네, 이런 설명의 정도 좋다. 아니, 저기 뭐야, 여기 들어가는 문장은 쌤 안 해도 되겠다. 뭐 한글도 있고, 쌤 워밍업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도 됐다. 4개 있는 거 왜 4개 다 하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2개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필요 없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 네, 처음이니까 제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챌린지 같은 경우도 쭉 저하고 다 같이 하게 될 텐데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해라. 다 할 필요 없다. 또는 다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